수사가 있고요. 공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그 다음 이제 1심이 선고가 되면은, 요것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심.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여가 1심을 원심을 파기합니다. 1심이 잘못됐을 때 항소심에서 이제 판결을 할 때 1심을 이게 인용할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고, 파기를 한 다음에 항소심 스스로 재판할 수도 있어요. 재판할 수도 있고, 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내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내려보내는 사유는 두 개인데 그 사유까지는 지금 하지 말자고요. 자, 고소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고소를 한 사람이 나 고소 했던 거를 처리하는 거를 고소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공소 제기 전까지는 고소 취소를 어디다 하냐면, 취소는 수사기관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된 후에는, 공소 제기됐죠, 여기는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법원의 고소 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취소한 데가 달라요. 아까 고소 자체는 수사기관에 해야 되는데, 취소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돼야 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이거 법원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소 취소 못 합니다. 안 돼요. 항소심에서도 고소 취소 못 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1심 선고 후지만 재심이 시작되면 다시 1심이 시작되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여기서는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를 못 하지만 이거를 파기환송시키면 다시 1심이 되죠. 다시 1심이 되잖아. 다시 1심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요 그림을 놓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는 어디다 해?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어디다 해야 돼? 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수사기관에 한 것은 고소 취소 아니에요. 그다음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돼요. 1심 판결이 선고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심사한 걸 뭐라 그래? 재심이라 그래. 재심에서는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 못 해요. 근데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해가지고 뭐 한다? 다시 1심으로 사건을 내려보낼 때가 있어. 그럼 다시 1심이죠. 다 파기시켜버렸으니까 이때는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러고 들어갑시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도 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피처리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제기는 수사기관에, 제기는 법원에 똑같습니다. 여기 절차. 고소 취소는 서면으로 하든 구술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고소 취소나 처벌하는 혐의양식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공소 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고, 공소 제기 후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피고인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고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공소 제기를 줄여서 기소라 그래요. 기소가 됐습니다. 된 경우에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긴 합의서가 작성이 됐으나 그것이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취소한 합의서가 검사 앞에서 작성은 됐지만 법원에 제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공소 제기된 사건인데 이게 검사에만 제출한 거죠. 고소 취소가 안 됩니다. 공소 제기 후니까 이거 어디가 제출돼야 돼? 법원에 제출돼야 돼. 법원에.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검사한테만 있죠. 이것이.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소사건 일체를 모두 취한다는 내용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민사법원에서. 안 돼요. 어디 제출돼야 돼? 이것이 형사법원에 제출돼야 돼요. 지금 사건 담당하는 법원에. 알았죠? 그러니까 고소 취소 합의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다. 안 돼요. 공소제기는 꼭 이 해당 법원에 제출돼야 돼. 민사법원에서 고소 취소의 조정이 합의됐다. 안 돼요. 형사법원에 제출돼야 돼요. 이렇게요. 취소권자입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를 하였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고소했을 때는 누가 취소해야 돼?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를 해야 됩니다. 법정들이 취소 못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고소한 사람이. 근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세상에 고소를 취소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속인도 고소 취소 못합니다. 꼭 취소 누가 해야 돼? 고소를 한 사람이 해야 돼요.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처리할 당시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 이게 민법상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형사소송법은. 그래서 14살이라도 충분히 의사 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 얼마든지 만다 처벌 불온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시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1심 법원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거기 뭐 소송 촉진 특례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쭉 넘어가서 1심 판결 후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재심이. 고치소할 수 있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원치 않은 의사표시 할 수 있죠? 1심에서. 재심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소송 촉진 특례법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뭐가 됐냐면 항소권이 회복이 돼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여기란 말이에요. 안 돼요. 고소 취소도 못하고 뭣도 못해. 반의사 불벌죄 처벌은 원치 않은 의사표시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항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맞죠? 다시 1심이죠. 뭐 할 수 있어? 고소도 취소할 수 있고 처벌을 불온 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니은처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화살표처럼 나올 수도 똑같은 말입니다. 화살표처럼. 봅시다.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여기서 고소를 취소했어요. 여기서. 자,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한 것은 이거는 고소 취소 효과가 없죠. 왜? 고소 취소는 어디서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 버린 거야? 다시 1심으로 돼버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 취소 효과가 없던 것이 뭐가 돼? 취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한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다시 1심으로 사건을 환송이 뭐야? 되돌려보냈다는 거야. 그럼 다시 1심이 됐잖아. 그때는 고소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여기 좀 조금 조심할까요? 이거 좀 놔두고 여기 한번 보자고요.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긴 해요. 이거 어차피 뭐 여러분 다 그려져 있으니까 봐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은요, 거기에 233조 해가지고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뭐라 그래? 불가분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불가분원칙. 그래서 요 친고죄입니다. A에 대한 고소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취소 효과는 누구한테 효력이 미친다? B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B도 같이 취소한 거로 봐요. 그런데 요건 반의적 불벌죄, 친고죄 아니죠? 갑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은 의사를 했어요. 이것은 의뢰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불가분원칙은 어디서만 쓰는 거야? 친고죄에서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둘은 항상 불가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에 대해서. 그러면 1심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얘는 뭐 할 수가 없어? 고소를 뭐 한다?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A는 고소 취소를 못 해요. 그런데 B는 1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 중 하나가 1심 판결이 선고돼 버렸고 다른 하나는 뭐야? 1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얘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 역시 못합니다. 뭐 때문에? 불가분원칙 때문에. 얘가 한 사람이 1심 판결이 선고돼서 고소가 취소 못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뭐 한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법원직에서 아주 재밌는 문제를 내요. 여기는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갑에 대해서 1심이 선고됐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뭡니까? 1심이 선고됐으니까
답은 처벌 불온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죠. 의사를 이제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심이 선고돼 있으니까. 그런데 을은 아직 1심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을은 처벌 불온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왜? 관계없잖아. 요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처음 본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이게 법원직 문제인데요. 이게 금년도 법원직 문제인데 어디가 붙지? 경찰 승진 막바로 경찰은 법원직을 내 문제가 도망가 버렸네. 여기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알아놓고요. 그 다음입니다. D거든. 그 다음 1심에서 검사가 비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시켰습니다. 안됩니다. 고쳐서 못하면 항소심에서는 처벌 불원사도 표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고소 취소가 되면 공소 제기 전이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공소 제기 후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심 법원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심정을 얻었다 할지라도 고소 취소가 있으면 무죄 판결을 못 합니다. 뭘 해야 돼?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못 하고요. 고소 취소 후 고소를 철회한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한 번 취소하면 끝입니다. 다시 그 취소한 걸 다시 철회 못 하고, 친고죄 공범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불가분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233조.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여기를 그 공범사의 불가분이라 그래서 이걸 주관적 불가분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에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공범사의 불가분원칙은 친고죄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데서 안 됩니다.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친고죄가 아니면 공범사에는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고발사건, 비친고죄는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공동으로 이 정과 성행위 도중에 사망했다는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한 장관입니다. 김영삼 때 김모 장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어제까지만 썽썽했던 사람이 아침에 죽었다고. 사람들이 난리야. 왜 죽어버렸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막 소문이 많았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한다? 뭐 북한에서 내려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막 있는데, 어느 잡지사에서 자, 이 K 장관은 여비서와 저녁에 성행위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혼자 글을 쓴 거야.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글을 쓰게 되면 얘가 범죄자가 누구야?
이제 기자도 범죄자고 편집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이가 이제 뭐다? 공고입니다. 편집장하고 뭐하고? 기자하고. 그러면 이 K 장관은 죽었죠? 제가 뭐야? K 장관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여비서는 안 죽었죠, 지금. 여비서에 대해서는 뭐가 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무슨 범죄야? 이건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요 둘 사이가 여기에 뭐가 돼? 불가분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아까 사자 명예훼손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손이 편집장을 고소하면 누구도 고소한 거야? 기자까지. 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누구까지? 편집장까지. 하지만 이거는 지금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명예훼손죄는. 그래서 여비사가 나 기자는 처벌을 원치 않아. 그럼 기자는 처벌 안 하고 누구만 처벌해? 편집장만 처벌합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공정거래법입니다. 이거 이제 담합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갑과리 담합했다고 해서 갑만 고발합니다. 그럼 그 고발효과 누구한테만 했어? 갑에게만 했습니다. 을은 없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장이 봐줄 수도 있습니까? 봐준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이 좀 봐줘. 국가에 돈 많이 내는 일은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4번입니다. 그 상대적 친고죄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형법 시간에 친족 상도례를 배우는데 이제 그 재산범죄에서 친족 간의 범죄를 했는데요. 그러면 친족 간에는 이제 뭐가 돼? 동거하지 않은 친족, 형제들 간은 친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갑과 을이 둘이 친구입니다. 병이 누구냐면 갑의 형입니다. 갑의 형의 집에 가서 절도를 했어요, 둘이서. 그러면 갑하고 병은 친족이니까 뭐가 돼? 친고죄가 돼요. 친족 상도례 적용돼서. 을하고 병하고는 남이죠. 요거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는 뭐가 적용되잖아?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알았죠? 갑한테는 친고죄지만 을에게는 친고죄가 아니잖아. 불가분 적용 안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5번째,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경찰직은 없습니다. 이 5번은 법원직에서 꽤 좋아하는데 이게 법원직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이거는 법원직 외에는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에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이라는 조문이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 수표를 이제 발행했는데 부도가 나잖아. 에? 부도가 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2조에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했다.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서 이게 반사불부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사불벌죄에 대해서 그 수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죠. 그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불가분원칙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죄인데 공범사에. 그래서 만일에 A와 B가 둘이 동업을 하다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죠. 같이 공동명의로 수표를 발행해서 A가 수표를 회수했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누구도 처벌 못해? B도 처벌 못합니다. 동업자인 B도. 그래서 요 5번은 한 번은 읽어놓기 바랍니다. 알았죠? 요거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법원직에만 계속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입니다. 요 불가분 원칙이 말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관식 소송법 볼 때 요 불가분 원칙이 굉장히 특A급 문제입니다. 이게 알았지? 이제 보통 요거 이제 그 옛날 우리 사법시험 같으면 여기 25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점짜리면 여기 이제 여러분 양면지라고 하죠. 시험 편지지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줍니다. 이걸 10장을 주거든요. 50장짜리는 앞뒤로 이제 5장 써야 되고 25점짜리는 요거 이제 앞뒤로 2장 반을 써야 됩니다. 앞뒤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나와요. 불가분 원칙은. 그러면 이제 뭐 사례를 주든 뭐 내용을 써라 그렇다 해봅시다. 자, 써봅시다. 1번 의 2번 233조 주관적 불가분 원칙. 요거 써봤자 2장도 안 넘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뭔가 주관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 객관적. 딱 됐고 맞잖아. 주관적, 객관적. 그리고 뭐 한다? 뭐지? 뭐 결혼 이렇게 하면 딱 2장 반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법에 없어요. 요것만 법에 있어요. 요거는 법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뭐냐? 당연히 일제, 제가 하나예요. 제가 하나에 대한 고소를 한다 할지 취소하면 당연히 전부 다에 미치겠지. 그리고 이런 것은 어디서만 쓰는 거야? 친고죄만. 그러니까 뭐가 돼? 친고죄. 한 개의 친고죄야. 한 개의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뭐한다? 전부에 미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로 하는 거야? 친고죄가 아닌 것도 해놓고 답안지 쓰면서, 그 다음에 제 같은 친고죄지만 죄를 여러 개 있는 것도 안 되지. 이런 겁니다. 보자고요. 객관적 불가분. 친고죄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인데, 자, 우선 일죄가 뭐냐? 한 개의 죄가 소송법에서는 일죄도 일개의 죄요. 소송법에서는 상상적 병합도 소송법에서는 뭡니까? 하나의 범. 소송법에서 일죄도. 그래서 자, 상상적 경합인 경우가 일죄인데 당연히 전체 다가 뭐가 돼야 돼? 친고죄가 돼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모욕죄와 업무상 비밀 누설죄를 누설했습니다. 누설 친고죄입니다. 상상적 경합입니다. 모욕죄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당연히 어디서 혈액이 미친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도 혈액이 미칩니다. 네.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 다에 미치니까. 그런데 니은입니다. 이건 일죄 아닙니다. 수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건 고소권자가 몇 명 있어?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불가분과 관계없어요. 이를테면 한 장의 문서에 을과 병을 2명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누구야? 을도 있고 누구도 있어? 병도 있죠? 그럼 을의 고소는 병하고 관계없지. 관계없고요. 상상적 경합의 어느 범죄는 친고죄고 다른 범죄는 비친고죄. 당연히 불가분은 제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모욕과 강제추행죄를 범했어요.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욕죄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강제추행죄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업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죄를 범했습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은 친고죄지만 명예훼손죄는 뭐가 아니야? 친고죄가 아니죠. 그래서 뭐 업무상 비밀 누설의 고소나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실체적 경합은 당연히 일죄가 아니죠. 제가 여러 개 범죄입니다. 갑이 을에게 여러 개 한 달 동안 모욕을 100개를 해서 뭐야? 100개 모욕죄입니다. 고소권이 몇 개야? 100개입니다. 불가분을 채우면 안 됩니다. 요렇게 쓰면은 딱 2장만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가 개까지 뭐야? 죄가 하나여야 돼야 돼, 하나. 하나의 죄에 뭐야? 이게 전부 다 뭐야? 친고죄가 돼야 돼. 그래서 일부에 대한 그 취소 내용은 전부 다 미친다는 거고요. 이제 양벌 규정은 뭐냐 그러면, 양벌 규정은 별거 아닙니다. 양벌 규정은 여가 이제 사업자가 있고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있어. 그러면 이 종업원이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어. 그러면 얘도 처벌하고 누구도 처벌해? 사장도 같이 처벌합니다. 처벌자가 몇 명이야? 2명입니다. 이걸 양벌주의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양벌주의는 사람 몇 명 나와? 2명 나옵니다. 범죄자와 처벌받는 사람. 그러면 이 양벌주의의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가? 아, 뭐야, 2명이니까 뭐면 돼? 친고죄면 불가분원칙 적용될 거고, 친고죄가 아니면 마다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것만 웃으면 돼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 친고죄면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양벌 규정이 비친고죄면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법인이나 개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니까 당연히 불가분원칙 적용 안 되죠. 고발이니까. 이건 친고죄 고소만 되니까. 그래서 법인을 고발하면 법인한테만 효력이 있고 대표자에게는 고발 효력이 안 미칩니다. 조세범도 마찬가지. 법인을 고발하면 그 대표자는 고발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뭐기 때문에? 비친고죄니까. 그 다음에 고발입니다. 234조. 누구든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발은 지금 수사 조건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라고? 검사 공소 조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 사범에 대한 관리소장 고발 있기 전에 뭘 했다? 수사를 했다. 관계없죠? 아까 고소 고발은 다 무슨 조건이야? 공소 조건입니다. 나번입니다. 수사기관이 고발 있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없죠? 맞죠? 구속이 뭐 수사잖아. 압수수색 다 고발 있기 전에 해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수사죠.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세무소장 고발 있기 전에 작성됐습니다. 아, 관계없어요. 뭐 신문조서, 그 다음에 뭐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다 수사잖아요. 맞죠? 고발, 고소 다 무슨 조건에 불과하다? 수사 조건이 아니라 공소 조건이라. 라번입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일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안 했어요. 고발이 있었는데 불기소, 공소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후 다시 이제 공소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옛날에 한번 고발한 것이 유효하냐? 아니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지난 1월 달에 고발을 했어. 그런데 2월에 뭘 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안 한 걸 뭐라 그래? 불기소. 기소를 안 했다. 불이란 말이야. 불. 그리고 이제 이번 9월에 공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1월 고발이 그대로 유효하냐?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고발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요. 새로운 고발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됐죠? 마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어요. 자, 1월에 고발이 있었고요. 2월에 뭘 했다?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요거는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거는 형사소송이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했어요. 이 관계없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관계없죠.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든 말든 여기는 무슨 소송이야? 지금 고발은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5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못하고요. 236조 고발은 대리가 안됩니다. 대리는 고소만 됩니다. 고발은 안 돼요. 236조의 대리고소. 고소나 그 취소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은 안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안 되고요. 대리인이 하는 고소와 법정 대리하는 고소는 각각 구별했습니다. 대리인이 고소는 자신의 고유권이 아니라 위임권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 대리인의 고소는 자신의 고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는 이제 변호사들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임 계약을 하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거든요. 이게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대리 선임 방식이 제한이 없어요. 위임장을 줄 수도 있고, 넌 나보다 대리야. 위임장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위임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리는 이제 갑이 본인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갑의 대리는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리예요. 갑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대리는 이렇게 써있는데 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말하면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행. 그러니까 대리라는 표시 안 했어도 누가 봐도 대리야. 그럼 이건 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왜? 이 대리가 위임계약 일종이거든요. 민법에. 그래서 뭡니까? 대리가 고소를 할 때 뭐 할 필요가 없다?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대리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 이름 써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왜? 이 민법상 그 대리가 무슨 계약이냐, 민법에 무슨 계약이 불과하다. 이거 위임계약이에요. 아무런 형식의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소고발 방식입니다. 고소고발은 사면 또는 구술로서 이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해야 되고요.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할 때는 그 조서를 작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소송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민사, 행정, 크게 세 개로 볼까? 형사. 지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전자소송이 뭐다? 한 99%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자소송이란 게 뭐냐, 편하죠. 왜? 서류 같은 것도 뭐로 이메일로 쏴버리면 되고, 형사는 안 됩니다. 현재 전자소송 안 합니다. 뭐 2022년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뭘 해야 돼? 서면이나 뭐로 만 돼? 구술로 만듭니다. 아이, 답답한 새끼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요,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 서류와 부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저번에 이명박이 것이 11만 페이지야. 그럼 부본서가 합하면 몇만 페이지야? 22만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제출하면 될 거를.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처벌 원합니다. 또 이건 고소가 아닙니다. 민원 접수에 불과해요. 전자소송 인정이 안 됩니다. 서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술이한 고소를 하면, 구두를 하면 이 말이에요. 그걸 받는 이제 수사기관은 이제 그 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조서를 작성하냐? 제일 먼저 이제 그 고소는 아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 그럼 피해 사실을 적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진술조서, 뭐 정확히 말하면 참고인 진술조서인데, 이 피해자의 진술을 적은 걸 뭐라 그래?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경찰관이 있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처벌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네. 질문에 답합니다. 이게 고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소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화 TV 보면 나오잖아. 고소장 확 갖고 가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직접 수사기관에서 말로 하면은 수사기관이 타이핑을 하면 여기까지 범죄 사실 좀 여기까지 뭐라 그래? 진술조서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경찰관이 물어보겠죠. 처벌 원합니까? 그럼 예. 질문에 뭐한다? 답하는 형식. 이것도 고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가 지금 진술 조서면서 이게 한편으로 뭐가 돼? 고소 조서가 되죠. 한 종이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관계없다는 거야. 꼭 고소 조서를 따로 독립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소 조서가 꼭 반드시 독립 조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 신문하는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뭐다? 고소조서로 봅니다. 고소사건 처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한 경우인데 여기를 꼭 조심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조문이니까. 자, 당연히 그 시험 문제가 없죠. 이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자,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를 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처분합니다. 첫째, 제1호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수사를 해봐가지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밖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죠. 이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 때는 검사에게 사건을 뭐하고? 송치하고. 이게 사건이 검사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밖의 경우는 송치가 아니라 뭐다? 송부라는 것은 사건은 계속 경찰한테 있어요. 다만 그 서류 등만 검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는 이 서류를 받고 90일 동안 검토를 해봅니다. 혹시 잘못된 거 있는가? 90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됐으면 재수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5조 6.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송부했죠. 그리고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했다는 취지, 달리 말하면 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7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통지받은 사람은 경찰관 소속 관서의장,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제2항, 이렇게 이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해버립니다. 나는 혐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 검사가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송치해버립니다. 245조의 8. 검사는 이제 사경이 송부한 사건입니다.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한 경우입니다. 검사는 별 중요하잖아. 원래 있었던 거니까. 검사는 이제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 3개월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똑같습니다.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공소 제기하지 않을 땐 7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인이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를 7일 이내에 답변해 줍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겁니다. 기타.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건데요. 어떤 범죄 사실이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할 수 있을 정도는 특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의 자신이 직접 일시, 장소, 성명 정확히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떤 범죄이 있었다는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고소가 있으면 이제 아까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제 명이 있을 거고 범죄 사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고소를 한 거로 보냐면 제명으로 한 게 아니라 적어진 범죄 사실을 고소한 거로 봅니다. 죄명에 제후되지 않아. 그래서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죄라고 제명을 붙이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내용이 모욕죄입니다. 그럼 뭘 고소한 거야? 모욕죄를 고소한 겁니다. 죄명에 따라 움직인 건 아니고,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소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고소능력은 그냥 내가 고소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으로서 민법상 행위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뿐만 아니라 민법상 행위 능력은 소송법과 아무 관계 없어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모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친권자에. 형사소송법 동의 안 받아요. 관계 없어요. 동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친고죄 고소와 소송 요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 시까지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해도 되고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무효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소가 있습니다. 하자 치유 안 됩니다. 고소는 반드시 언제 있어야 돼? 공소 제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고소는 무슨 조건이야? 소송 조건입니다. 그런데 3번입니다. 그럼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습니다. 고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버렸어요. 됐죠? 큰일 났네 이제. 그 고소 있어봤자 무효라 했었죠. 그래서 이때 검사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공소장을 변경해버립니다. 뭐로? 비친고죄로. 그럼 비친고죄는 고소 필요 없잖아요.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 말이에요. 3번 잘 나옵니다. 모욕죄에서 고소가 없는데 공소 제기. 무효죠 이거? 검사가 뭐로 바꿔버린 게 죄를? 명예훼손죄로 변경해버립니다. 그럼 하자가 치유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공소제기했습니다. 무효죠? 근데 검사가 뭐로 바꿔버려? 비반의사 불벌죄로 바꿔버립니다. 즉 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협박죄는 어디로 배웠잖아요? 협박, 전속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검사가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공소장을 공갈죄로 변경시켜버립니다. 공갈죄는 뭐가냐? 비반의사 불죄거든요. 아니 뭐 특수협박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검사의 기분 나쁘게 하면 고소 취소해도 못 나오고요, 처벌 불온의사 표시해도 석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죄명 바꿔버린 거야. 다른 죄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별표 있는 대로, 아니 천억개 살아요. 이게 이미 5월달 시험에 나와버렸어. 나온다면 조심해야 했거든.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곧 나온다는데 5월 시험에 나와버렸어. 그만큼 최근에 많이 나온 건데,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이것을 친고죄로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이거는 친고죄야 비친고죄야? 이건 친고죄입니다. 왜?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걸 재판하니까. 됐죠? 이건 친고죄입니다. 이건 친고죄. 그래서 당연히 친고죄가 되니까 뭐야? 고소가 있어야 되죠. 고소가 있어야 될 거고. 2번 특히 불가분은 지정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A와 B가 이제 공범인데 여기를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에게는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비친고죄니까. 그런데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버려? 친고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A와 B 사이는 뭐가 적용되는 거야? 불가분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어요. 누구한테 세력이 미쳐? B한테도 그 세력이 미쳐버립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수입니다. 자수. 자수란 범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에서 신고하고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자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자백. 그 자수는 이제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복.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뭐라 그래? 자복이랍니다. 자복. 자복. 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 물음에 답하는 거죠.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한 대마 휴대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추궁에 답한다? 자백.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자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수가 아니에요. 나쁜 놈이지. 자수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뇌물죄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아주 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요, 3천만 원 이상 받았는데 이걸 숨기려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전 뇌물 받았습니다.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경찰과의 막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의 3천만 원 이상 받은 게 종결되죠. 이걸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를 숨기려고 가서 한 것이지 뭐다? 자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자수는 범행 발각 전에 하든 후에 하든 관계가 없고요. 자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제출 안 하면 자수 아닙니다. 제출해야만 자수가 될 거고. 효과. 자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형을 임의적 강경입니다.
그래서 하관하고는 이 부분, 자수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이 부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자수가 성립되면은 그 뭐 번복에도 효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수는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뭐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감경 안 하고 하고는 법원 재량이니까 안 와도 되고.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입니다. 자, 봐봐요. 아까 고소 취소는 어디서라고? 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죠? 안 되죠. 항소심이니까. 그런데 항소심이 제1심 공소기각법원이 위반한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그럼 사건은 일수로 넘어가 버렸죠? 그럼 고소 취소는 뭐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 기각 판결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철회는 당연히 다른 공범자에 효력이 안 미치죠. 불가분원칙이. 그 다음에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는데 고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무효됩니다. 고소 없는 공소제기가 된 거야. 왜? 다시 공소제기한 거는 고소가 아니잖아. 맞잖아요? 고소 취소 다시 재고소는 고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소 취소 다시 고소라고 이놈을 갖고 공소제기했는데 다시 고소한 게 무효니까 3번의 공소제기는 결론적으로 뭐한다? 고소 없는 공소제기가 돼버린 거야. 무효예요. 공소 기각 판결해야 됩니다. 4번. 고소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당연히 위임받은 거니까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그 다음에 친고죄 공범 중 어느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다른 공범자도 고소 취소 못합니다. 못한다. 2번.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고소입니다. 범인을 처벌을 하는 의사표시가 있고 거기에 조서에 기재가 되면 적법한 고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반의사 불벌죄 처벌 희망의사 표시 철회든 고소 취소든 항소심에서는 못합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권자가 없으면 이제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는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될 거고, 일제 일부에 대한 그 고소는 전부 불가분원 지용되죠. 그 다음에 3번.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온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법원이 존재하면은 뭡니까? 공소 기각시켜버려야 되겠죠. 부존재는 직권조사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 힘을 처리 안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돼 버렸어요. 나머지 공범에 대해 취소 못하죠? 불가문원칙. 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합의서를 누구한테 추대하려면 수사 전에는 공소적인 수사기관에, 이거는
피고인인데 공소제기는 법원에, 피고인 건 아니죠. 취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기 직계존비성 고소 못하죠.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죠.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직계존속이라도 고소가 할 수 있고, 바로 2번이 무식한 놈이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 스타트를 끌었어요. 놈이 18년도에. 봐봐. 2012년 3월이니까 아직 성범죄가 뭐 할 때야? 친고죄일 때입니다. A와 B가 2012년 3월 1일 C를 강제추행하여 C가 A와 B를 성폭력법의 특수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도 이 특수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검사가 A와 B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로 기소. 이거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비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검사가 뭐한다? 친고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야?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쳐? A한테도 미칩니다. 불가분원치.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할 겁니다. 4번입니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재심에서 고소 취소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어? 처벌 불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심의 재심에서는. 그런데 4번이에요. 이건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안 돼요. 고소 취소도 못하고 처벌 불원도 안 됩니다. 5번.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고소할 때 꼭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건 불효시 개념입니다. 니은이에요.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이지만 내용은 모욕죄입니다. 그럼 모욕죄를 고소한 거로 보죠. 지금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의한 취소는 다른 공범죄 효력이 미치죠. 불가분원치. 고소 능력은 의사 능력이면 됩니다. 민법상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무능력죄라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6번. 적절치 않은 거. 폭행죄에서 처벌 불원사 또는 고소 취소는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죽어버렸어. 상속인이 대신 못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맞고요. 못한다 봐야 되겠죠.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처벌 불원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유효한 그 소송을 하려면 처벌 불원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처벌 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 기각시켜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처벌 불원의사가 없어야 된다는 건 뭐야? 부존재라 그래. 부존재. 그러니까 뭐가 부존재가 유효한 소송 조건이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공소효가 완성이 안 돼야 돼. 완성되면 안 되잖아.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사가 없어야 돼. 이런 걸 무슨 소송 조건이라고 하면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 두 개밖에 없어. 요 처벌 불원의사 부존재하고요. 공소시효 완성이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반의사 불벌죄는 불가분은 제명 안 되고, 항소심에서 안 되죠. 처벌사 표시 못합니다. 4번 틀렸어요. 7번. 고소불가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업무상 비밀 누설과 모욕을 한꺼번에 했죠. 당연히 불가분 적용됩니다. 1번. 자, 갑이 하나의 문서 ABC, 고소권자가 3명이네요. 불가분은 관계없습니다. A의 고소나 취소는 B와 C와 아무 관계없어요. 3번. 변호사 갑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아니에요. 불가분은 적용 안 됩니다.
모욕을 여러 차례, 이건 실체적 경험입니다. 이 수개의 당연히 불가분원칙이 적용됩니다. 8번.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고유권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죠. 자신의 고유권이니까. 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 제기하면 이거는 뭐가 돼?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그래서 이거는 불가분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아까 그 법원직 문제를 이렇게 풀어놨죠. 2번, 3번. 14살이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처리할 수 있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럼 다시 1심이죠. 환송시켰으니까 고소 취소할 수 있죠. 9번.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나. 자, 미성년자 혼자서 얼마든지 처벌 희망해서 처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처벌 불온사의 부존재는 법원 직권 조서사항이고. 그 다음에 3번 이건 불가분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희망에서 처리한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없고, 자, 피해자가 죽어버렸어요. 상속인이 대신 표시 못합니다. 4번이 틀려. 10번. 고소 취소. 적절한 겁니다.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해서 다시 1심으로 사건이 환송됐습니다. 고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렸고.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 못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고소, 취소, 대리 다 됩니다. 3번도 틀렸고. 이제 4번에 옛날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유부녀인데요. 이제 피해자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말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할 말 없나요? 했더니 젊은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 그러니까 앞에는 처벌해달라고 그러고 뒤에는 뭐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게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거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법대로 처벌해서 고소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것이 취소냐에 대해서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그냥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4번에 그 다음에 11번.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친고죄입니다. 처벌 원하고 나머지는 처벌 원하지 않은 내용 이거 안 되죠. 불가분원칙입니다. 나머지 사람이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2번.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 못합니다. 3번.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다른 이때는 고치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4번. 반의사 불벌죄 불가분원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 처리한 다음 다른 거 효력 안 미칩니다. 그 다음입니다. 12번 자수입니다.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감경하지 않아 유발하지 않아. 그 형 감경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자수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건 자수 아니죠. 자백이지. 질문에 답하는 것도 자백이죠. 일부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한 건 자수 아니죠. 13번. 고소에 대한 설명. 인터넷 홈페이지 고소 아니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했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2번이 맞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취소도 마찬가지죠. 고소나 취소 다 불가분 원칙이 미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고소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공소 조건이고 나중에 그건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이번 건 5월 문제 한번 보자고. OX 문제인데 바르게 된 것은 기억 다 있었던 겁니다. 고소는 우사 능력만 쓰면 돼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니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죄면 친고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되죠? 고소가 있으면 좋죠. 위에 있었어요. 맞고, 지금.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안 나도 있었고요. 이입니다. 그 고소할 때 대리인은 꼭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 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니은은 X. 고발에는 불가분 대응 안 된다. 다 있었던 거죠, 이거. 다음입니다. 5번. 마지막 문제네요.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틀렸어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의 판결 선고 안 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니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신문을 하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벌 원합니까? 네. 당연히 고소입니다. 니은은 X. 그 다음에 고소고발 없는데 수사했습니다. 관계없죠? 고소고발은 수사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니까? 공소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고소, 공법상 권리입니다. 포기 못합니다. 이건 취소만 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합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앞에가 특히 소송 이념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다 하더라도 수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소 꼭 조심하니까 알아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